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보년 새해 미시간 코리안 타임스 뉴스포인트 첫 시간입니다. 미시간 한인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년 청마해에 우리 모든 한인 동포들의 운이 푸른 말처럼 힘차게 일어서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 소식으로 디트로이트 한인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새해 인사와 소망을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미시간 교회 협의회 회장님이신 원정본 목사님, 미시간 한인사회 원로이시면서 독립유공자 자손이신 김등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미시간 한인문화회관 김종대 회장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또 2014년 이제 돌아오는 새해입니다. 우리 미시간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그 외에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한인사회 커뮤니티에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새해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돌보시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나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어차피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그냥 힘든 것대로 따라가면서 짜증내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그것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MCKC, 즉 미시간 교회 협의회, 저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우리들이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많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과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선교하고 또 제일 중점적인 것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교회들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주 그 리뉴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세미나와 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일들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또 이제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미시간 교회 협의회가 정말 새로운 또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는 교회들, 또 둘째, 섬기는 교회들, 셋째로 애족하는 교회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 없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그치면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물론 기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들, 또 내 민족,
내 주변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또 섬김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는 그야말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에 대해서 멀리 외국 땅에만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것을 돕고 하는 것이 그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좀 선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주변부터 선교해야 된다. 내 주변부터 섬기고 또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섬김의 삶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애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족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디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개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내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 민족이 부흥해야 우리가 떳떳하게 세계에 나가서 어깨를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가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MCKC 교회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주변의 우리 내민족들, 또 우리가 내민족의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우리 교회에 속하진 않았지만은 저들이 같은 민족의 동지를 이제 회복하도록 우리가 항상 함께 발맞추어 나가며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MCKC가 추구하는 2014년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이 영적인 기도하는 교회들을 영적인 것을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우선 이제 2014년도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적지를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직접 가고 우리들이 공부하고 계속해서 정말 그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미니스트리를 리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들이 또 섬기는 자세로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계속 선교해 왔습니다. 또 특별히 지난 해에는, 지난해가 아니죠. 우리 2013년, 지난해도 마찬가지, 2013년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어려움 당한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국의 코앞에 있는 헤이티에 우리들이 많이 선교했습니다. 개교회별로 또 우리 MCKC 자체에서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 직접 가서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도 이것을 계속하며 모든 교회들이 정말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떠나서 우리는 정말 내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선교하고 섬기고 그러고 멀리 나가서 또 내 민족과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한인 사회에 같이 어깨를 맞춰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이 뜻을 가지고 나아가며 저희 MCKC 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가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을 맞으시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말로서 신년을 맞는 이들은 1년직에는 채
원단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새로운 1년을 막연히 맞지 말고 그 첫날부터 새 마음으로 새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계획과 결심으로 착수하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뜻도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동포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이 올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큰 뜻을 세우고 결심하여 새해를 맞았지만은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3일 만에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년을 계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그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면 그것이 1년지게도 되고 그것이 10년지게도 되고 그것이 100년지게도 됩니다. 사실 오늘은 어제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졌고 내일은 오늘 우리가 닦고 있는 터전 위에 세워집니다. 어제 시간을 낭비하고 만족스럽게 못하였다면 오늘 일하는 날은 터전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어제 씨를 뿌린 것을 오늘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이옵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터전을 닦는 날입니다. 오늘을 바로 보낸다면 오늘의 시간은 곧 내일을 위한 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일 그 시간을 낭비하면 우리는 훌륭한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란 날은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기회의 날입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요.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미지의 시간이지만 오늘은 확실한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날이요.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날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길게만 생각되던 청년들의 세월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께서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금싸라기보다 더 귀한 세월을 아껴서 보람되게 사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월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세월에 있는 것 많지 육신의 생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끼는 것은 그것이 희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끼는 것이 없어지고 나면 다시 얻기 어려우므로 희귀 여기는 것을 아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끼는 의복을 입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되지요. 돈도 아껴서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쉼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어떻게 아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그대로 있게 하려고 벽에 걸린 시계줄을 붙잡아 매어 두어도 동천에 떴던 해는 저녁이 되면 서산을 넘어가고 하루 해는 영영이 다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 충천에 홀로 떠 있으면서 24시간을 주기로 방관하실 잠시의 휴식과 정체도 없이 자전하면서 태양 궤도를 365일 주기로 돌아가는 가운데 추나 추동, 계절이 바뀌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홍한 소년은 온갖 백발 노인이 되고 일방통행적인 일생이 지나가고 맙니다. 오는 주름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가시로 치렀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른 길로 오더라. 이런 우리나라의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고 가는 세월을 유수에 비유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은 쉼없이 일반 통행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 시조에 이런 거 있어요. 산은 옛선 이르되 물은 옛물 아니로다. 주서로 늘 흐르니 옛물이 어디에 있을 소냐. 인걸도 이와 같아서 가고 아니 오더이다. 우리의 시간도 써도 가고 안 써도 가고 있는데 유수처럼 흘러가는 이례적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끼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른에 힘쓰고 소중하고 보람찬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새 사람, 새 마음, 새 목표를 세워가지고 2014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시간 교민 여러분. 저는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의 회장으로 현재 봉사하고 있는 김종대입니다. 2014년 가보년 새해를 맞이해서 미시간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네, 부모, 형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것 같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협조와 봉사와 협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이 지역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그 첫 번째 일로 1월 26일 선데이 오후 4시에 로렌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의 명창 최영란 선생을 모시고 판소리 공연을 갖습니다. 각 그로서리나 또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오디토리움의 좌석이 300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교민 여러분들을 모실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을 계획할 때 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아울러 이렇게 교민 여러분께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미시간 TV 뉴스 포인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의 여러 행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시고 또 홍보에 앞장서 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공연은 디트로이트 한인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이 공동 후원해 주는 행사로 이번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중히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기쁜 얼굴로 2014년 가보년 새해에
공연장에서 만나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미시간 코리안 타임즈와 뉴스포인트에서 유익한 의학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박문재 박사님께서 요즘 또다시 유행되는 신종플루에 대해 미시간 지역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예방책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독감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 이거 합니다. 그 독감이 지금 미국에 유행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중서부 미시간 쪽이라든가 위스콘신 쪽, 또 카나다, 토론토, 오타와에 유행이 돼 가지고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또 최근 건강 상황에 화제가 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감이 왜 영어로는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병원체가 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그럼 바이러스하고 균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균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있고 세포 용질이 있고 또 핵이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항생제 예를 들면 페니실린이라든가 엠피신이라든가 이 항생제를 쓰므로써 이제 퇴치하기가 쉽고 우리가 많이 잘 알려져 있고 또 배양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고 세포라기보다는 핵산의 존재입니다. 핵에. 그래서 그것이 치료하기에 좀 힘이 들고 또 퍼지기가 쉽고 또 핵이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가 쉽게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무슨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한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영어로 스와인 플루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돼지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는 돼지 조직에서 발견돼 가지고 돼지 독감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꼭 돼지고기를 먹었다든가 돼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걸 명백히 하시고 그리고 그 과학적인 이름을 갖다 H1N1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바이러스의 유전인자의 그 순서를 따라 가지고 과학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H1N1이 그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이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는 그 독소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 면역이 있던 과거 2년 전에 면역이 있던 사람도 또 다시 걸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염하는 방법 또 치료하는 거 또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느냐 또 어떤 증상이 있음으로써 환자가 그것을 자기가 독감이 아닌가를 느끼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주로 외부에서 물론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로 많이 들어오고 또 위장계통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또 이것이 뇌로 가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뇌염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 가지 뇌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뇌염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건 뇌염보다도 호흡기로 들어오는 독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1N1 플루가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이것이 과거의 그 독감에는 애들이라든가 노인애들을 주로 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항이 낮은 분들을 갖다가서는 침범을 했는데 이번 H1N1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잘 기억하셔가지고 증상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꼭 의사한테 빨리 조기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독감의 증상이 처음엔 꼭 감기 들린 거 우리말로 감기 들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골치가 아프고 사이너스 프로블럼, 축농 프로블럼이 있고 한데 요번 그 H1N1 플루는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위장계통의 증상이 같이 옵니다. 예를 들면 구토증이 나고 토한다든가 몹시 토화돼 가지고 토해서 달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증상이 같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와 위장계통의 증상이
컨비네이션으로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독감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증상을 보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통 그냥 감기인지 또는 알러지성의 호흡기 증상인지 또는 H1N1 독감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라보라토리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피 검사가 아니라 코든가 입의 점막을 해서 균을 갖다가 채취해 가지고 그것을 검사실로 보내 가지고서는 그 H1N1이 있느냐 없느냐 갖다가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학적인 진단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자들이 그 증상 아까 말씀드린 증상의 컨비네이션을 봄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H1N1 플루냐 아니냐를 갖다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H1N1 플루가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아주 독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시간 이쪽에서는 거전 100 내지 150명 이상의 감염된 환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중에서 15명 내지 20명은 지금 중퇴 상태에 들어가지고서는 미시간 대학의 중퇴실에 입원되어 있는데 사망한 사람도 꽤 많이 있어서 뭐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런 중퇴로 되고 입원을 할 정도냐 하게 되면 조기 발견을 못 해가지고 말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폐염으로 들어갑니다. 폐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뉴모니아, 즉 폐염이 되면 H1N1 플루가 뉴모니아로 되면 이것은 아주 치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그 치명도가 높은 중요한 전염병입니다. 그 H1N1 독감에 그러니까는 이 돼지 독감에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딴 병에도 그렇겠지만 예방입니다.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방에서 제일 또 첫째로 중요한 것이 예방 주사. 그러니까 플루샷이라고 그러죠.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으면은 예방을 이제 유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백신 플루샷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주사를 맞은 다음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은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감에 노출이 된 다음에 주사를 맞으면은 그 백신의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건강하고 아무 프라블럼이 없고 이러한 독감에 노출이 안 됐을 때 빨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최근에 와가지고 이러한 H1N1 플루가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플루샷을 과거에 맞지 않으시던 분들도 간단한 문제니까 플루샷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환자 주위에 노출이 되면은 그 좋지 않고 전염이 되니까 마스크를 한다든가 그래서 노출을 방지하고 또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빨리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가족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격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힘든 얘기지만 같은 집에서 살면서 격리 안 되는 게 그래서 격리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독감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은 침실을 따로 좀 2층이나 지하실로 옮긴다든가 화장실을 같이 쓰지 않는다든가 해서 격리가 중요하고 외출하는 거 가능하면 특히 이렇게 기후가 나쁜 시기에는 춥고 이런 경우에 외출하는 거는 불필요한 외출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이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나이 어린 애들하고 연령 많으신 연세하신 분들 또 예를 들면 암이 있어가지고서는 키모테라피를 하셔가지고 저항력이 낮아지신 분들이 더 잘 걸리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특히 조심하고 플루샷을 미리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이게 예방이고 치료 방법이 있어가지고서는 항생제, 페니실린이라든가
엠피시린이라든가 시프로와 같은 우리가 보통 항균하는 항생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바이러스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이것은 꼭 처방이 있어야 사는 거고, 또 이 항바이러스 항생제도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항생제 같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의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시일 내에 충분하게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침약이라든가 감기약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H1N1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또 균이 오래 있으면 거기에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이러스 항생제하고 균 항생제를 같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개념이 좀 바뀐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데, 첫째 제가 말씀드린 건 혈압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특히 교포들 사회에서도 혈압에 관한 개념은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혈압을 갖다가 약을 먹어서 또 체중을 줄이고 음식에 조정을 해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게, 정상치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려 있는데, 그 정상치가 문제가 됩니다. 혈압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의 수치가 140까지는 괜찮다, 밑에 수치가 90 이하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일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그 환자의 체중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가정 그 패밀리 히스토리에 따라서 그 수치, 위의 수치, 낮의 수치를 갖다가서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위의 수치는 140이 아니라 보통 130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걸 갖다가 중요시하고 있고, 또 그 가정의 패밀리 히스토리에 중풍이라든가 또는 심근경색, 하르테크가 있고 또 체중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보다도 더 내려야 한다. 120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치가 90을 표준으로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 역사라든가 과거의 병력에 따라 가지고 90 이하, 80 이하로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는 그 개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레스테롤 레벨에 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200 이하면 괜찮다, 그죠? 뭐 190, 180도 괜찮으니까 약을 먹든지 약을 안 먹든 간에 하여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가 200 이하로 내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여기에도 그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환자의 경력이라든가 병력이라든가 가족 역사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필요한 사람은 150, 160까지 내려야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60, 170 정도로 유지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문제는 이제 그 약이, 그 콜레스테롤 내리는 약이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환자에 따라서 환자의 병력이라든가 가족 역사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률적인 아닌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이제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나고 그래가지고 떠들썩해서 코리안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링게르 주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그게 무슨 뭐 특별히 탈수가 있거나 영양 부족이 있거나 이렇지 않은 분들도 어디 몸이 불편하면은 링게르 주사를 맞는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서는 정맥 주사를 맞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링게르 주사는 물론 영양 부족이 있거나 탈수 상태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정맥 주사를 해 가지고 링게르라는 건 이제 당과 물이니까 주로 맞고 하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물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데 요새 기운이 없고 하니까
상태가 좋지 않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하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링겔 주사를 놔달라고 그래서 맞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동맥이 맥히고 이래가지고 팔다리 절단을 해야 할 그런 환자도 신문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링겔 주사를 남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링겔 주사 놔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마시고 또 의사들도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정맥주사 링겔을 주거나 이러는 건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특히 이렇게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 미네소타, 카나다 근처에 이제 한파가 와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고생들 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위를 피하고 추운 날에 나가지는 말고 집안에서 조리를 하고 있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꼭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고 하실 때 꼭 의복을 갖다 와서 충분히 하시고 특히 손발 같은 데 따뜻하게 장갑을 끼고 해야지 그 동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어로는 프로스트 바이트라고 돼가지고 손끝이란가 발끝은 혈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동상을 입게 되면은 동맥이 맥혀가지고서는 손발끝을 갖다 와서 절제해야 하고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프로스트 바이트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조심하셔가지고 꼭 장갑을 끼고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하시고 그리고 꼭 손이 시리거나 그러면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쉬었다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나가가지고 눈이 잔뜩 와 있으면 나가가지고서는 부삽을 들고 나가지고 눈을 치고 그래야 이제 차를 타고 출근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나가지고 눈을 치는데 그 눈 치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눈이 물론 물이 얼은 게 눈이니까 그걸 제거하고 하기 위해서는 부삽으로 치고 이러는 거 뭐 땅을 파가지고 부삽질을 하고 이러는 거고는 다른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눈을 치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쳐서 차가 나올 때까지 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심장에 프레셔를 가하게 되고 또 날씨가 추운데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동맥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추울 때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트어택, 심근경색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밖에 아침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혈압이 다시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혈압이 생리적으로도 아침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추운데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런데 그냥 무리를 하고 눈을 치느라고 해가지고 심근경색 즉 다시 말하면 하트어택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눈을 치더라도 좀 치다가 쉬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리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요새 기후가 미국 북상부라든가 중서부에 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오픈한 쉘비 타운십 시니어 종이접기 클래스가 첫 번째 수업이 1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소피아 김 뉴스 리포트입니다. Hi, I'm Sophia, and today at Shelby Township we had our first paper culture class. Hello everyone, welcome to 종이접기 class. My name is Myung-Suk Shin. I'm teaching 종이접기 class of this year. First day, before class we need stretching. 1, 2, 3, 4, 5, 6, 7, 8. Front.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Ready? Good. Thank you. Clapping is start anytime, so you can start anywhere. It should take too long. And now if you rip the paper, you can start over, but you have to do the same.
Yes, same line. Same line. No, the same line. No, mine broke. There you go. One more people. One more. 나한테 보지 마. And one of the keys to making a good paper folding project is to make Like crisp this. lines and straight. Usually we call this stage ice cream. This is one of the basic
there's a lot of information out there. Find books and all that. I find it easier so much. I know. It's not very intuitive. Right, right. There's only two of us that You could figure it out. I know. It's much easier. even though we knew how to do it. Yeah, no, I think progressively we're going to work on harder projects, but so. No, you want to do it on the other side, but that's going to be, then this is going to be the outline. So basically what you do is we kind of fold this in half, fold it over, so this one's going to be folded over, along that line there, and then we're going to insert that one. 와우. 크리스틴도 너무 이뻐. 서희가 쇼미. It's all sparkly. 이거 아까 큰 거 아니야? 머리 자기 머리 써봐야지. 자기가 먼저 자기 파마 머리라서 될 거야. 파마 머리라서 여기 걸릴 거야. 그래서. You can wear it on your birthday. Your birthday crown. All right, perfect. Where's my camera? Kristen, give me my camera. Take a picture for you. I'm going to ask one of our guests, Dorothy, to tell us about what she thought of today's class. So this is Miss Dorothy, who was one of our guests today. So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Okay, so what did you think of today's class and what we made today? Oh, it's very interesting, and I enjoyed at the first we did clapping, stretching our fingers and our hands and our bodies a little, so that helped us get started. Have you ever made something like this before, or? I've done just a couple of projects. Okay. Yes, stars, and I did one of the little birds one time in Hawaii. Cranes, okay. Yeah. I know what you're talking. So, do you think you'll come back next week and learn more? Yes, I'm very interested in seeing the different things you can make. So, would you share this class with anybody else you knew, like your relatives or your friends? Oh yes, I think it's very, it's a nice group of people to work with, and you get to keep your item that you made, and it's colorful, and it's nice to learn a craft. Well, thank you for encouraging this class, and we hope to see you and some of more people next class. Thank you. This is one of the teachers that taught today, and her name is Mrs. Ellsworth. So, what did you think of today? You know what? I think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senior citizens to come and learn new craft. And from everything that I've heard about paper folding activities, it really helps with hand-eye coordination, small motor skills, and it helps with the memory. So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for senior citizens to come out and enjoy the class and meet a lot of young volunteers and have good interactions. I think it's a fun class, so come and enjoy, and please join us. Do you just want to describe a little bit about what we made today and how that helped? So
Today's project was, we started out with a simple project. We made crowns, and we thought this would be a really fun project to start out with and learn the basic folding patterns. We thought it's a great idea because, as a kid, we all want to be kings and queens and princes and princesses, and we thought this was a fun project to begin our journey. Can you give us a preview of what we'll be doing next class? So for our next project, because January 31st is the Lunar New Year, and we wanted to make our next project a traditional Korean lucky bag, actually, for the New Year. So this is one of the projects, and it should be fun for the senior citizens, and again, it's a good symbol for New Year's. We encourage seniors who will be attending next class actually to bring little trinkets or something that they cherish that you want to put on the purse. And you can see some of the examples here of what we put. Yep. So make sure to come next class to learn how to make these. Learn how to make a lucky purse. Okay. This is the woman who started it all. She's the head of the program and also my mom. Meet Myung-soo. So why did you start this program and why is it so important to you? Introduce Korea paper folding culture and provide opportunity to student volunteers to work with the seniors. Well, thank you for teaching today, and we hope next class is just as brilliant.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and we hope you learned something new from folding these crowns. Don't miss out next week when we're folding these Korean fortune bags. So from the Shelby Senior Center, I'm Sophia Kim. 매년 연초에 디트로이트 코보홀에서 열리는 북미 자동차 쇼에 다녀왔습니다. 스케치 보시겠습니다. So the winner of the truck of the year, and I can say truck now, is the Chevy Silverado. On behalf of the entire Silverado and General Motors team to accept this award. And by the way, I certainly to be in competition with the Acura and the Cherokee. Congratulations to be finalists as well, and to the jurors who selected the Silverado. It is truly a great truck, and we're so excite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o everybody. And the winner is the Stingray. Accepting our membership this round. Wow, it's been quite a year for us. I don't know how many people here realize, but it was exactly 1 year ago today, 1/13/13, we introduced the Stingray to the world at the Russell Bazaar just up the road, and here we are exactly 1 day later. So I really want to thank the jurors for the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or putting an unbelievable exclamation point on
벌써 1월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TV 뉴스포인트는 여러분을 위한 바르고 알찬 정보 방송입니다. 37개시 76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영어와 한국어로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24시간 방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